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데이 오늘은 김민실 대리사입니다. 흔히 봄이라고 말하는 3월달에 익숙해지기가 힘든 요즘 날씨죠. 최근 보기 힘들 정도의 비가 오기도 하고 쌀쌀한 날씨를 지나 추위가 우리 주위를 맴돌고 있습니다. 어디서든 보이는 먼 발치에 눈 쌓인 산이 신기해 보이는 3월 첫 주말이죠. 자연의 변화나 또 무엇인가에 익숙해진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오래 사용했던 물건이나 옷같이 거의 내 몸처럼 느껴지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흘렀을 것입니다. 우리 곁에 존재하는 물건들조차도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데 인간관계는 더욱 그럴 거라 생각되는데요. 가족이나 오래된 친구들, 시간이 흘러 익숙해진 사람들이 때로는 너무 익숙해서 존재감도 잊어버릴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모든 것이 너무 소중하고 때로는 미안한 일일 것이고 이런 모든 것이 우리 행복의 시작이고 또 우리 행복의 모든 것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봄이라는 계절에 익숙해져 2023년에 새로운 존재감조차 희미해진 달력을 바라보다 늘 잊고 사는 것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을 함께 느끼는 순간입니다. 또 행복이 항상 함께 하는데 다른 쓸데없는 것에 신경을 써서 우리가 너무 멀리 와 있는 것도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요즘이죠. 문득 보내온 친구의 잘 지내냐는 문자 하나, 인사 하나가 미안함과 부끄러움이 우리의 행복을 같이 흔들어 깨우는 한 주입니다. 행복이 함께하는 여기는 김민실 대리사의 투데이 오늘은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글은요, 마음을 사로잡는 대화법에서 칭찬에 관한 글입니다. 칭찬은 사람의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칭찬을 잘하는 데는 어떤 비결이 있을까요? 간단히 말해 칭찬은 상대방의 장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점으로 인해 상대방의 미래가 얼마나 좋을지 자신의 느낌을 솔직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칭찬은 듣는 이에게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줄 뿐 아니라 칭찬하는 사람 자신에게도 행복감을 줍니다. 한 자동차 부품 제조회사 영업부의 오 부장은 성격이 매우 까다롭고 어려운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은 작은 실수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퇴근 시간 무렵 오 부장이 김 대리에게 이렇게 언성을 높였습니다. 김 대리, 이번 주까지 국내 판매 실적 보고하랬는데 어떻게 된 거지? 오 부장의 한마디에 모든 직원들이 움츠려들었습니다. 네, 저 내일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열심히 작성하고 있어요. 내일 오전에 회의에 들어가서 보고해야 하는데 내일 언제 된다는 거야? 내일 출근하시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김 대리는 잔뜩 주눅든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출근했을 때 오 부장의 책상 위에는 정말 판매 실적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오 부장은 김 대리에게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없이 보고서를 들고는 회의실로 사라졌습니다. 한참 후 오 부장이 돌아오자 직원들은 긴장했습니다. 그때 오 부장이 보고서를 작성한 김 대리에게 다가가 뜻밖의 말을 건넸습니다. 김 대리, 정말 수고했어. 어떻게 이렇게 보고서를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작성했나? 아주 훌륭해. 자네 덕분에 나도 사장님께 칭찬을 들었지. 앞으로도 잘해봅세. 다들 김 대리가 작성한 보고서 한번 보세요. 보고서는 이렇게 만드는 거라고. 김 대리는 평소 어렵게만 느껴졌던 사람에게서 이렇게 칭찬의 말을 듣자 그동안 오 부장에게 대해 가졌던 선입견이 순간적으로 사라졌습니다. 동시에 일에 대한 의욕과 자신감이 생기는 것은 물론 앞으로 더욱 분발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칭찬은 칭찬을 낳습니다. 별것 아닌 보고서를 들고 온 오 부장에게 사장이 뜻밖에도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부장은 사장에게서 칭찬을 들어 기분이 좋아졌고 그 역시 부하 직원에게 너그러워졌던 것입니다. 작은 칭찬 한마디는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할 뿐 아니라 너그러워지게 합니다. 그 너그러움은 다른 사람을 호의적으로 대하게 하여 모두 즐겁게 일할 수 있게 하는 힘을 발휘합니다.
이처럼 중요 업무가 아닌 사소한 일이라도 혹은 다른 이들은 무심코 지나치는 당연한 행동에 대해서도 칭찬해주면 큰 감동을 받는 것은 물론 그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게 됩니다. 직장인이라면 하루에 적어도 한 번은 가게 되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나오면서 던지는 "잘 먹었습니다. 음식 맛 참 좋은데요?" 라는 한마디도 식당 종업원들에게는 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열심히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선보였는데 아무도 그런 말을 해주지 않는다면 그들의 일과는 얼마나 맥빠지고 재미가 없겠습니까? 30대의 다정씨는 대기업 경리과의 직원입니다.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입사했으나 야간대학 회계학과에 입학하여 학업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늦게까지 남아서 마무리해야 할 일을 그냥 넘겨둔 채 학교로 달려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에 식사를 마친 후 다정씨는 부서원들에게 작은 선물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제가 퇴근 시간만 되면 부장님보다도 먼저 달려나가곤 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신 덕분에 드디어 졸업을 하게 됐어요. 앞으로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다정씨의 말에 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정씨는 일처리 솜씨도 야무지고 지금까지 아주 잘하고 있어요. 성실하니까 앞으로 더 잘하리라 믿어요. 다정씨는 부장님의 한마디에 감동하고 힘이 났습니다. 이런 경우 부하 직원을 눈의 가시로 여길 수도 있지만 부장은 지난 일을 들추기보다 앞으로 더욱 잘해달라며 격려의 말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옛날 바보 온달이 평강공주의 격려와 칭찬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장군이 되었듯이 칭찬은 바보도 천재로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칭찬은 더 잘하려는 의욕과 용기를 샘솟게 합니다. 조금 잘한 일에 대해서도 굉장히 감동받는 듯이 칭찬해주면 상대방은 더 잘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능력의 우열과 상관없이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러한 이치는 강아지에게도 적용됩니다. 용변 가리기 훈련에서 맨 처음 정한 소변 장소에 정확히 소변을 본 강아지에게 칭찬해주면 강아지는 그 칭찬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다시 칭찬을 듣기 위해 소변 장소를 분명히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뿐 아니라 동물에게도 칭찬의 위력은 크게 작용합니다. 우리는 칭찬 듣는 것은 좋아하는 반면 남을 칭찬하는 데는 인색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상대방의 아주 작은 장점에 대해서도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넓은 아량의 소유자가 되어보면 좋겠습니다. 울타리가 없는 산골의 조그마한 절에는 가끔 도둑을 맞습니다. 어느 날 외딴 암자에 밤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밤손님이란 도둑을 점잖게 표현한 말입니다. 그날 밤잠이 없는 노수님이 정랑에 다녀오다가 뒷곁에서 이상한 인기척을 들었습니다. 가만 보니 웬 사람이 지게에 짐을 지워놓고 일어나려다 말고 또 일어나려다 말고 하면서 끙끙거리고 있었습니다. 노수님은 한눈에 무슨 일인지 눈치채셨습니다. 밤손님이 뒤쥐에서 쌀을 한 가마 잔뜩 퍼내긴 했지만 힘에 부쳐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노수님은 지게 뒤로 돌아가 도둑이 다시 일어나려고 할 때 지그시 밀어주었습니다. 덕분에 겨우 일어난 도둑이 힐끗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무 소리 말고 지게 지고 내려가시게. 노수님은 밤손님에게 나직이 타일렀습니다. 그러자 도둑은 지게를 진 채 허겁지겁 산 아래로 내뺐습니다. 이튿날 아침 스님들은 간밤에 도둑이 들었다고 야단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스님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후로 그 밤손님은 도둑질을 그만두고 그 절에 독실한 신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즉 노스님은 도둑을 잡지 않고 그냥 보내줌으로써 자비를 베품으로써 오히려 어두운 구렁텅이에 빠져 사는 한 인간을 구제한 셈이지요. 따지고 보면 본질적으로 내 소유란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온 물건이 아닌 바에야 내 것이란 없습니다. 물건이란 어떤 인연으로 해서 내게 왔다가 그 인연이 다하면 가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물건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한동안 내가 맡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법정 스님이 들려주는 참 좋은 이야기에서였습니다. 우리의 삶은 아주 조그마한 일들이 모여 하루하루가 됩니다. 수많은 순간의 일들이나 내용이 조금만 달라도 오늘 하루는 어제와 다른 하루가 되고 늘상 같은 주로만 보였지만 또 다른 한 주일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흔히 이야기하는 끝나지 않은 오늘 하루의 한순간인 거죠. 단순히 게으름이라고 말하는 작은 일도 알고 보면 우리 마음의 균형이 무너져버린 작은 신호일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었던 것이나 움직이는 것이 귀찮았던 것은 어쩌면 게으름이 아니고 우리 마음이 보내는 휴식의 필요성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해야 할 일도 많고 갈 데도 많고 만날 사람도 많은 주말이지만 그 많은 것 중에 딱 하나 마음에 와닿는 것에만 온전히 마음을 쏟는 주말의 하루 되시면 어떨까요? 물론 가족이나 좋은 분들과 함께 시간 보내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김인실 대르사의 투데이 오늘은 여기에서 인사드립니다. 행복과 즐거움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 보다 재밌는 내용으로 이곳에서 저는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